지난주 우리 증시 정말 신기하지 않았나요? 마치 한 시장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한쪽은 정말 잠잠했는데 다른 한쪽은 아주 뜨겁게 불타올랐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극명한 온도 차이가 도대체 왜 생긴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시장 안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랑 약한 흐름이 같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지난주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두 지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는 한 주 동안 0.3% 올랐으니까 이건 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은요, 무려 4.5%나 폭등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먼저 정말 힘든 싸움을 벌였던 코스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코스피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코스피는 4천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 앞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흐름을 한번 보세요. 월요일에는 외국인들이 팔면서 불안하게 시작했다가 수요일에는 AI 열풍 덕분에 확 오르면서 와, 다시 10만 전자 가나? 하는 꿈을 꾸게 만들었죠. 근데 그 기대가 정말 하루 이틀 만에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올랐던 걸 거의 다 뱉어냈습니다. 결국 한 주 내내 투자자들 들었다 놨다 정말 피곤한 장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코스피의 발목을 이렇게 세게 접고 있었을까요? 핵심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속 쏟아지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었고요. 둘째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높은 환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는 동결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신호를 계속 보낸 게 투자 심리를 차갑게 식혀버린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매도 규모예요. 금요일 단 하루 동안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금액이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수요일에 AI 붐으로 잠깐 올랐을 때 이익 실현하려는 물량에다가 주말 앞두고 일단 현금부터 챙기자는 심리까지 더해주니까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진 거죠. 이 정도 물량이면 지수가 버티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 막대 그래프 하나가 지난주 상황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코스피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바로 옆 동네 코스닥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시선을 코스닥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쪽,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피랑은 정말 정반대였죠. 코스닥 지수는 그냥 로켓처럼 900선을 가뿐하게 뚫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상승의 불씨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좀 살려보려고 한다, 이런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그동안 대형주에 가려져서 소외됐던 중소형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한 겁니다. 금요일이 정말 하이라이트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려고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주면서 오히려 1조 원 넘게 사들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코스피에서 빠져나온 돈이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머니무브 현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거워진 코스닥 시장에서 똑똑한 돈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지난주 시장을 이끌었던 스타 섹터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는 단연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죠. 마침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좀 싸진 상황이었는데 딱 이때 정부가 신산업 지원하겠다는 뉴스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온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금요일 하루에만 1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던 2차 전지주도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공급을 조절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니까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난 거죠. 에코프로 같은 대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나 아직 안 죽었다 하고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바이오, 제약 섹터입니다. 흔히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하죠.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가장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코롱 티슈즈는 금요일 하루에만 24% 가까이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죠. 자, 이렇게 뜨거웠던 지난주를 돌아봤는데요. 이제는 시선을 앞으로 돌려야겠죠?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중요한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입 꼭 닫고 더는 힌트 안 주는 그런 침묵의 시간 같은 거예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뚝 끊기기 때문에 시장은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 숫자 하나하나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세 가지 지표는 꼭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한국의 수출과 물가 지표는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될 거고요. 이어서 발표될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방향, 그리고 연준이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코스닥이 막 불타오른다고 무작정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코스피가 흔들릴 때 오히려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들을 차분하게 나눠서 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여러 곳에 분산하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쥐고 있는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결국 지난 한 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지나치게 낙관할 필요도 없다. 코스피가 안 좋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코스닥이 급등한다고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시장 전체를 보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지금 과연 다음 주 시장에서 이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보시면서 다음 시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